전라남도 무안의 한 돼지 농장. 3년째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강대용 씨는 자연농업으로 가축 분뇨가 전혀 나오지 않는 돼지 사육에 성공했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항생제도 전혀 쓸 필요가 없다. 약값, 사료값이 들지 않으니까 비용도 절감했다. 어미돼지 100마리를 기계식 밀집으로 사육하는 경우 한 달에 약값만 150만 원 정도 든다. 많게는 400만 원까지 든다고 한다. 이 농장에선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니까 일손이 많이 가지만 사료값이나 약값이 거의 들지 않는다. 돈사 구조는 햇볕이 들고 바람이 통하게 설계됐다. 햇볕이 축사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설계됐다. 특히 골재 함석으로 된 지붕은 볕을 받아 축사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팽창시킨다. 아래쪽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 공기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바닥의 수분을 증발시켜 쾌적한 사육 공간이 유지된다. 좀 따뜻하죠? 따뜻해, 안에가, 예. 그 돼지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여기 돼지 그 오물 지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던데 여기는 지금 그럴 문제는 전혀 없죠. 여기 안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똥을 갖다가 똥 자체로 보지를 않고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 덜 소화 흡수된 사료가 다시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바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항상 고실고실하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니까 돼지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제 그래서 아주 좋은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 문제와 항생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바닥을 1m쯤 파고 맨 아래에 버섯을 재배하고 난 통나무를 한 줄 깐 다음 그 위에 톱밥과 흙을 10대 1의 비율로 섞어 1m 정도 깔았다. 여기에 토착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천일염을 0.3% 비율로 섞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 우리는 반영구적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뒤집어주기만 하면 된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축산 분뇨가 나오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사육틀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료를 먹을 때만 자기 칸에 들어가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 사료를 먹을 때만 빼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 사료통과 물통은 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반대편에 배치되어 있다. 강대용 씨는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인다. 쌀겨, 깻묵, 옥수수, 황토에 바닷물, 녹즙을 섞고 효모 등 미생물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다. 이렇게 배합된 사료는 사료 배합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미생물들이 자연 발효한다. 다양한 미생물을 섞은 사료는 소화율이 높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면역성이 강해서 질병에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농장은 분뇨와 악취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돼지 축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분뇨가 나오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과가 아닌가 싶다. 제작진은 대구 가톨릭대학 허용교수팀과 함께 기계식 밀집 사육과 자연농업으로 키운 돼지의 스트레스 반응 실험을 했다. 먼저 실험 대상군의 혈액을 5마리씩 체열했다. 동물 스트레스 실험의 국제표준인 엘라이자 반응법을 사용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보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자연농업으로 기른 돼지의 경우 단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가 기계식 밀집 사육보다 10배나 많이 나왔다.
단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노에피네핀에도 6.5배나 많이 나왔다. 장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졸도 7배나 나왔다. 근데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높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과정에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밀집 기계식 사용한 비육동들의 경우는 이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수준이 지극히 낮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돼지의 본성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농업으로 키운 돼지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고 상황 대치 능력이 유연하다는 얘기다. 반면 기계식 밀집 사육은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한미 FTA에 이어 EU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 정부는 자국 축산 농민들에게 사육틀 철거와 성장 촉진제 사료 사용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신 농민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EU는 점차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스톨 사육이 금지된다거나 닭의 케이지 사육이 금지되는 등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들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지만 농민들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육 환경에서 자란 동물로 얻어지는 그런 축산물들이 이후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러한 보호막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EU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 거기서 얻어진 축산물들은 EU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비스 카페 서팅 전문점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강대영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돼지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강대영 씨의 소박한 꿈은 돼지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다. 사료도 직접 만들어 먹이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양돈 농가도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HACCP 인증 15개를 획득하는 등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도 소비자들이 국내산이 최고라고 믿고 있을 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분뇨 제로, 무항생제의 꿈을 우직한 시골 청년이 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동물도 행복해지고 더불어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됐다. 가축을 상품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걸맞게 대우해주는 것이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지도 모른다. 동물이 행복하면 사람도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이다.